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 유홍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찾아와서 글이 너무 안 써지고 딱딱해서 챗GPT에게 내가 쓴 글을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문체로 바꿔줘 라고 해보았답니다. 그래서 유홍준 문체의 버전이라고 고친 글을 보여줬는데 진짜 내가 쓴 글 같아서 놀랐습니다. 챗GPT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으로 권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질문을 바꾸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만 말해줘 라고 물었더니 금방 대답이 왔습니다. 첫째는 강한 추진력과 실천력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준 추진력으로 많은 정책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정치인으로 평가받습니다. 둘째는 서민 중심 경제 철학입니다. 이재명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의 정책 방향은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중심의 정치로 해석되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내란을 종식시키고 엉망진창이 된 국정 기능을 바로잡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능력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되면 무엇보다도 망가진 경제부터 살리는 것을 제일 관제로 삼고 있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재명 후보가 속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경제를 살린 다음에 궁극적으로 가야 할 문화강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문화강국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지 않고 그 대신 후보 직속 K문화강국위원회를 조직하여 저에게 위원장을 맡겼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기간 내내 백범 김구 선생이 외친 나의 소원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해왔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80년 전 백범 김구 선생이 외친 나의 소원은 오늘날 이미 초과 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력도 경제력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체감하기 힘들지만 한류는 정말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의 전 세계 공연,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사관왕,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준 오징어 게임 폭삭 속았수다, 이런 구체적인 지표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연전에 실크로드 탐사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베니스에서 출발해서 튀르키예, 이란을 거쳐 중앙아시아까지 오면서 그곳의 옛 자치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며 안내자로 나온 007 본드걸 출신의 여배우 조앤나 럼니가 현지인들과 식사도 하고 춤도 추곤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허락을 얻지 못해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눈앞에 둔 투르키스탄의 탐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작은 국경 도시에서 젊은이들의 춤판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조앤나 럼니는 스카프를 날리며 춤판에 끼어들어 춤을 추고 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춘 춤이 무슨 춤이냐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합창을 하듯 K-팝입니다 라고 답했던 겁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성취한 K컬처를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컬처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인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성과를 올리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뒷받침해 주었냐고 물어보았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까? 쥐꼬리만큼 지원해주고 500원짜리 딱풀도 영수증을 붙여야 인정해주는 간섭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과만 따지지 말고 오직 그것이 좋아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대학로의 소극장, 독립영화, 예술영화 종사자들에게 어떤 배려를 해왔나요? 우리는 K컬처의 인프라를 보강하여 우리 문화의 기초 체력을 계속 보강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K컬처를 세계인들이 연구하는 계기를 적극 형성해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영문학자가 서양 사학자가 많이 있듯이 한국 문학과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외국인 학자가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로스킨 교수가 미국 미네소타에 한국어 마을을 만들어 10여 년째 운영하고 있는 모델을 우리는 적극 지원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한류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 지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져나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K컬처의 산업적인 측면에도 확실한 소견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후보는 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이 선도해왔지만 우리는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 새로운 산업으로 첫 번째는 에너지 재생 산업, 두 번째는 문화 산업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처럼 확고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말했듯이 그것을 실천할 추진력이 있습니다. 저는 15년 전인 2010년 이재명 후보가 막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성남시 공무원과 시민들을 위한 교양 강좌에 와달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으로 무명에 가까워 사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성남시 강연에 응한 것은 분당에 사시는 당시 84세의 우리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 강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갔던 겁니다. 이후 저는 이재명 후보와 가까워졌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엔 경기문화재단 운영을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여러 번 만나면서 저는 정치인 이재명, 인간 이재명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은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열린 귀와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 뿐만 아니라 말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자세와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타자를 배려하는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재명 후보는 어려운 삶을 극복하고 자기를 실천해온 자수성가인입니다. 교육 환경도 더없이 불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은 늘 부족하다,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워야 한다, 남의 말을 잘 듣고 새겨야 한다는 자세를 체질화했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챗 GPT도 잘 모르는 인간 이재명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신뢰,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인의 덕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온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